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증시가 일단은 FOMC 회의 일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놓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장이 흘러갈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 상승 마감하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유력한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용 자산이 많은 뱅가드는요, 연준의 금리 고점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였고요. 이제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갈수록 경착륙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정책 변경도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투자자가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어제장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을 하면서 3.4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관건인데요. 지난번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변동지수는 동시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1.48%가 하락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5%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에 잘 버텨주면서 안정감을 찾는 듯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중반부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어제의 최저점은 15.44인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네요. 장 후반부에는 나스닥의 상승폭을 따라가진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느 정도 그나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는요, 시간 외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GTC 2022가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루시드의 자율주행과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될 듯한데요. 이 소식은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루시드 그룹의 회장인 앤드류 회장이 스위프트 아워에 대한 또 다른 토론을 위해서 대화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루시드 측의 국제적인 은행 및 금융에 관련하여서 토론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더 추가가 되는 대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PIF 소식에서는요, PIF 총재가 워싱턴 DC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비즈니스 그리고 파트너십에 관련하여서 내용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PIF의 비전과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련하여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루시드 그룹이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라 이 부분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사우디에서 쇼핑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루시드 에어를 빨리 스튜디오를 오픈해달라 하는 트윗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스튜디오 일정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우디에서 루시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확실히 준비해서 사우디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에 루시드가 또다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수한 경영진은 루시드를 혼잡한 필드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만들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EV 제조업체들의 현재 상황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의 이익은 거의 모든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없는 제품에
큰 돈을 2만 불, 5만 불을 지불해 가면서 차량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은 루시드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퀄리티입니다. EV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품질 문제까지도 신경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루시드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도 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루시드도 품질로 인해서 EV 검사를 3차례 실시를 하면서 생산 문제에 차질을 빚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피터 롤린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흉내를 내면서 대부분의 루시드 공장 바닥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루시드 측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서 최고 경영진까지 교체를 하는 무리수를 두었고요. 그 결과는 이제 현재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피터 롤린슨이 앞뒤가 꽉 막히고 대화 불능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대량 생산을 이루어낸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꼭 그날이 와주었으면 좋겠네요. 한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던 베어스 워크샵의 루시드 공장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갑네요. 외관상으로는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듯 보여지고 있고요. AMP1 구간과 페이즈 2 공장을 잇는 구간이 어느 정도 골격이 이제 갖추어진 모습이겠고, 주차장은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구간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듯 보여지고 있고요. 스탬핑 구간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차장 모습에서는 포장된 많은 차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옆으로도 딜리버리를 위해서 준비 중인 모습이네요. 두 번째 구간은 차량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다시 생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꽉 찬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도 차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루시드 공장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초로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루시드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여지는 차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일단은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꼼꼼히 살펴본 뒤에 캐리어에 차량을 싣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네요. 그 차량들을 캐리어에 태우면서 고객에게 인도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산이 벌써 2491대가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건 분기마다 보고가 된 내용이랑 차이가 많이 났던 점을 감안을 하면요. 신뢰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숫자였으면 좋겠고요. 1분기 때 360대가 딜리버리가 되었고 2분기 때는 이제 679대가 딜리버리가 되면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총 딜리버리는 1039대가 딜리버리가 되었고요. 총 생산량은 1405대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 대수를 의미를 하는 수치라면 1086대가 추가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겠고, 차량이 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총 생산량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차량 생산이 이제 하루에 40대에서 50대가량 생산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3분기에 생산할 수 있는 날짜를 따져보면 9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 40대 잡고 9일이면 360대를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베어스 워크샵에서 주차장 모습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더 있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맥시멈 2000대 정도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생산은 거의 3000대가 넘어가는데요. 4분기에 퓨어 모델이 생산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50대에서 60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지난 내용에서 올해 생산량은 충분히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